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오늘 수혜측 결과가 발표된 자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설이는 분들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먼저 회사 정보입니다. 현재 자란 테크놀로지의 사업을 알아보면 제품의 매출 대부분이 광 트랜시버, 기가와이어, DVT, SOC라는 부분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항상 이 현재 매출 유형만 보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란 테크놀로지는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 추정 내역을 살펴보면 앞에서 매출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었던 XGS 폰 및 관련 제품의 매출이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은 거의 현상 유지만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람 테크놀로지에게 제일 중요한 건 XGS 폰과 관련 제품 그리고 광 트랜시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 섬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반짝반짝하는 거 집에 인테리어 용품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끝에서 빛을 쬐면은 빛이 이 섬유 바깥으로는 중간에서 나가지 않고 맨 끝까지 빛이 전달되는 이런 섬유가 바로 광섬유입니다. 영어로는 옵티컬 파이버라고 하는데요. 결국 빛 신호를 전달하는 가느다란 유리 또는 플라스틱 섬유의 일종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그림으로 드리도록 하면 이 섬유 안에 약간의 거울처럼 반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거울이 아니고 이 굴절률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냥 쉽게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어디로 쏘든 결국 이렇게 반사를 계속되면서 끝까지 안전하게 이 빛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광섬유입니다. 광섬유는 이 빛이 지나는 코어와 여러 가지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손실 없이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이 광섬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빛이 한번 깜빡일 때마다 신호를 전달한다고 하면 1초에 많이 깜빡이면 깜빡일수록 더 많은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 위키 내용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 1초 동안 4억 회나 전멸할 수 있는 LED가 있다고 합니다. 1초 동안 4억 번을 깜빡이니 그러면 약 4억 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자를 쓰면 광섬유 하나로 기존의 이 전화선, 구리선을 5,760개랑 똑같은 용량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광섬유 하나가 매우 많은 구리선을 대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 트랜시버란 무엇일까요? 말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중간에 이 트랜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냥 뭔가 바꾸는 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광이 있으니까요. 결국 어떤 거냐면 기존의 전기 신호를 빛 신호, 광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광 트랜시버입니다. 이 케이블의 또 반대편에는 이 광 신호가 오는 것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광섬유, 이 광 케이블 양 끝에 있어서 전기 신호와 광 신호를 서로 바꿔주는 장치를 광 트랜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XGS 폰, 이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광섬유가 엄청나게 용량이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이 휴대폰, 이동통신사, 그 본사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게 다 기지국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 기지국과 본사 사이에 모두 그냥 광섬유를 논다고 하면, 광섬유가 너무 많이 필요하죠. 엄청 많이 깔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거처에 1대1로 광섬유 연결을 하면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1대1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그냥 공통 지점까지 하나로 가고 여기서 나눠서 갈 수만 있다면 매립 비용이라든가 건설 비용이 매우 크게 줄어들 겁니다. 1대1이 아닌 1대 n이 가능하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신호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보내고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PON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 설명서에 설명이 돼 있었는데요. 이 그냥 PON 말고 속도가 기가비트급으로 빠른 거를 앞에 G를 붙여서 G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가장 높은 게 XGS 폰은 아니지만 속도가 빠른 것 10기가 bps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것을 XGS 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람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XGS 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칩을 근데 직접 생산하진 않고요. 칩은 다 이 팹리스 자람 테크놀로지는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고요. 이 설계는 다 이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맡겨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있는데 이 광 트랜시버와 이 자람 테크놀로지의 칩을 합친 제품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뭐 여러 개 신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개 신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해당 부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품이 XGS 폰을 지원하는 광 트랜시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당 제품은 뭐 전력이 2와트 이하의 전력 소모를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쓸 겁니다. 전력을 조금 쓰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XGS 폰은 매우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2와트 이하의 전력 소모를 만족하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라는 거고 지금은 제가 검색했을 때 뭐 떼다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회사 제품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으로 뭐 여러 가지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XGS 폰 관련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보면 스몰셀이라는 분야 SoC 칩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고 그게 미래 매출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몰셀에 얼마나 많이 사용될 예정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계약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매출이 예상되는 업체가 8곳, 뭐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계산법은 확률이 매우 높으면 80%, 높으면 70%를 곱해가지고 예상 판매 대수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칩도 마찬가지인데요. 칩도 뭐 이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팔릴 거다라고 해서 수량을 산출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현재 자람 테크놀로지 매출은 매우 낮습니다. 2021년 기준 매출이 143억 원, 영업이익이 3억도 되지 않습니다. 2억 9,200만 원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2024년에는 매출이 아니라 2021년에는 매출이 143억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그러니까 남는 것, 당기 순이익이 138억 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기반으로 현재 공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2,000원으로 공모가가 정해졌다고 해서 뭐 크게 할인됐다고 볼 수는 없는 공모가이기는 합니다. 만약 예상과 달리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상했던 가치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자람 테크놀로지의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2월 22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2월 23일 목요일 청약이 완료됩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동시 청약이 예정이었지만 해당 청약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일반 청약으로는 단독 청약, 스펙으로는 하나 6호 스펙과 동시로 진행이 됩니다. 신영증권은 청약 시간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전 청약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환불일이 4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은 자람 테크놀로지는 3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모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전일인 3월 6일 월요일에도 상장 종목이 없기에 상장 일정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16,000원에서 2만 원이었지만 수요 예측 결과 상단보다 10% 초과된 2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았다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좋았습니다. 1774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 1702.4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해 보면 나노팀보다 조금 낮고요. 스튜디오 미르보다 사실 거의 똑같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쟁률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상단 초과에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이를 차트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에 거의 대부분인 89.29%, 상단에 10.48%, 중간은 분포가 아예 없고 하단에 0.06%, 하단 미만에 0.17%의 분포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상단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를 22,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수요 예측이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추가적으로 표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22,000원 초과한 것도 33.33%고 22,000원에 51.4%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수요 예측만 보면 22,000원으로 정한 게 아주 어거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지만 건수 기준 11.16%, 수량 기준 11.3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청약 종목들의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해보면 자람 테크놀로지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평균보다 높고 펜트론 넥스트 칩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퀴런티어 G2 파워보다는 높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상장일에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찌되었건 기관 투자자들도 무조건 좋은 결과로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으로 이 청약의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공모가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자람 테크놀로지는 의무보유 확약도 크게 나쁘지 않고 경쟁률은 매우 좋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만 본다면 자람 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우리사주조합에 7만 주 7.5%를 배정하였고 일반 청약자에게 25%를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규모를 공모가를 반영한 규모로 살펴보면 51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균등배정 주의수가 절반인 11만 6,250주입니다. 신영증권이 많은 분들이 청약을 안 하는 증권사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신영증권 단독으로 진행되었던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에 무려 19만 8,614명이 청약에 참여하셨습니다. 현재 균등 배정 주의수와 이전 청약 19만 8,614명을 감안하면 추첨한 주는 거의 확정이고요. 추첨한 주도 확률이 60에서 70%로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은 아닐 거로 예측됩니다. 경쟁률도 이전 경쟁률을 감안하고 현재 청약 한도가 매우 낮은 청약 한도가 작은 점을 감안할 때 경쟁률도 3,000대 1을 훌쩍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환불일이 4일인 점을 감안하시면 실제 체감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 있습니다. 일반 등급 100%의 경우 7,000주밖에 청약할 수 없고 7,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7,700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풀청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반 등급, 우대 등급의 경우에는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용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청약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양증권은 매우 독특하게
청약일 전일이나 영업일 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고 청약 초일 직전 3영업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영증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자람테크놀로지, 폰트가 되게 예쁜데요. 자람테크놀로지 비대면 계좌 개설은 2월 16일 오후 5시에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개설된 계좌는 청약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니 아직 청약 못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자람테크놀로지 청약에는 참여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이 50주로 매우 큽니다. 어차피 균등은 한 주 추첨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55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영증권이 그렇게 메이저 증권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약하다 보면 상장일 버벅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장일 버벅이는 게 싫어서 다른 증권사로 출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영증권은 대체 출고 수수료가 공모주식을 받은 상장일 6개월 이내에 출고하는 경우 건당 10,000원입니다. 거의 꼼짝 마라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서 타사 출고는 수수료 생각하시면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처음 이 증권신고서 등록할 당시 20%의 주식을 구주 매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구주 매출은 재무적 투자자이긴 하지만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후 시장이 좋지 않자 자람테크놀로지는 무려 2번이나 철회하였고 이번이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째 도전을 하면서 공모가 밴드도 낮아지고 구주 매출도 사라졌습니다. 구주 매출 없이 100%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람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공모가 2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364억 원입니다. 아주 큰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16,50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14.14%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해도 약 193억 원으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의무보유 하격이 평균 기준인 250%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안 그래도 낮은 의무보유 하격 비율이지만 이보다 더 낮은 11.26%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모가 기준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15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 어떻게 배정하냐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의무보유 확약 전입니다. 기존 주주가 1.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26.53%, 기관 투자자가 71.59%입니다. 기존 주주가 1.88%밖에 되지 않고 금액으로 따져도 3억 6,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 금액이 매우 작아서 자람테크놀로지는 상장에 공모주주만 매각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2022년, 2023년 상장 종목들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자람테크놀로지의 상장인 유통 물량은 오브젠, 유비온보다 조금 더 많고 오토엔, 미래반도체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이제 자람테크놀로지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자금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시설자금과 기타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기타라고 해서 다른 데 쓰나 의심을 좀 했는데요. 대부분의 자금이 연구 개발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케팅 자금으로 일부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 연구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모자금은 잘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드렸지만 환불일이 4일입니다. 경쟁률이 정말 몇천 대 1이 될 것 같은데요. 상장일이 4일이니까 자금의 이 사용 용도를 비교한다면 환불일이 2일인 종목들에 비해 2배는 하셔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024년
발생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산정되어 평가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당연히 고평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최근 상장일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도 매우 높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낮은 편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도 거의 없는 수준이랑 다름없기 때문에 청약은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무조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신영증권 계좌가 없으시거나 신영증권을 청약하는 걸 매우 극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청약엔 다들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 청약을 노려할 것 같고요. 1번 청약 주식수가 7,00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상장일, 청약일 2일차 경쟁률을 잘 보시고 7,000주 청약 하나, 예를 들면 6,000주 청약 하나, 똑같다,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시면 7,000주 청약 안 하시고 6,000주만 하신다던가 한 주만 가장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을 택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청약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만 있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약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